자, 여기 이제 6강을 보자. 자, 6강 같은 경우는 여기가 원래 제목 문제였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이제 공통으로 제목이 또 다시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과거 2년 사이에 광용고나 중앙고 같은 경우는 제목이나 주제가 그대로 나왔던 적이 있어. 마치 요약문처럼 해가지고. 주관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빈칸 채우라고. 그러니까 주제나 제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외워줘야 돼. 일단 쌤이 이따가 중요한 제목 같은 경우는 너희들한테 표시를 해줄 거야. 자, 여기 첫 번째 문장을 볼까? Aging is an economic challenge라고 해서 고령화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다, 어려움이다, 난제입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문제점 말하고 있지 지금. 문제점. 우리 그때 문제 풀 때 우리 글의 흐름을 볼 때 문제점 나오면 그 다음에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얘는 이제 문제점만으로 끝나는 글이야.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문장이 뭐란 얘기야? 이 글의 주제란 얘기야. 이게 주제야. 글의 주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해야 돼? 빈 칸이라는 얘기지. 뒤에는 이제 이거 이코노믹 챌린지 같은 경우는 빈칸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부분만. 또는 어휘로도 나올 수 있고 하니까 여기다 별표 하나 해주자. 자, 고령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되느냐. 이제 그걸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자,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자, unless 같은 경우는 이제 if not이랑 똑같잖아. 맞지? 그래서 아주 간혹 학교 쌤들께서 여기에 있는 unless를 if로 바꾼 다음에 여기를 ant라고 해가지고 내는 경우도 있어. 내 말 이해되냐?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 좀 주의해줘. 그러니까 만약에 요거를 if로 바꾼다면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요.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더라는 얘기야. 쌤이 지금까지 봤던 문제 유형들 말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보통 통으로 외운 경우는 이제 틀릴 수도 있으니까 뒤를 꼭 봐줘. 그래서 만약에 은퇴의 나이라고 하는 것이 급격하게 증가되지 않는다면, 은퇴 나이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거는 사람들이 좀 더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 소대 뭐뭐 하도록. 그래서 그 사회에 있는 어떤 좀 나이 든 멤버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노동력에 대한 기여를 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부연 설명이야. 원래 이렇게 괄호 돼 있었어. 교재에.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떠한 경제적인 급선무가 되는 일이다. 즉 노년층들이 좀 더 노동력에 기여를 해야 된다는 게 어떠한 경제적인 급선무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어떠한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갖고 있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 여기 이제 어휘 하나 적어보자. 어휘. 얘는 그리고 어휘가 상당히 좋아요. 어휘 중심으로 여러분들 공부하면 되겠다. 내가 번호를 매겨줄게. 1번. 네, 글의 흐름 따라서 그대로 내려가면 돼. 이제 여기 인크리스는 이해되지? 왜냐면 unless니까 만약에 그 은퇴의 나이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고령화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되잖아요. 이해되죠? 그 다음 고령화가 된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노인층들이 많아진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연령대의 인구들이 뭐 한다는 얘기야? 감소한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여기도 어휘 하나 적어주고. 2번. 그 다음에 동시에 진짜 좋은 거 나와서 이게 디펜던트 별표 해주고. 자, 동시에 그리고 여기는 어법 좀 주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통 퍼센티지 하면 어디가 주어라고 생각하고 있어 머릿속에? 보통 뒤에라고 알고 있잖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유념해야 되는 게 있어. 여기다 적어줄게 간단하게. 만약에 퍼센트나 퍼센티지 뭐 똑같아요. 또는 여기 이렇게 퍼센트로 나와도 똑같거든요. 이해되죠? 근데 뒤에가 주어가 되는 경우는 여기에 수나 양이 표시가 돼야 돼.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뭐 50% 아니면 뭐 스몰이라든가 large 같이. 이해되지? 어떤 수나 양이 나오면 뒤에가 주어가 돼. 그럼 이제 이게 없으면 앞에가 주어가 돼. 뒤에가 복수명사가 나온다고 해도 여기가 주어가 된다. 조심하자. 그럼 이제 얘를 한번 봐봐. 지금 어디가 주어가 되냐? 앞에 수나 양이 없어. 그치? 근데 뒤에는 elders라고 해서 elders는 이제 노년층이잖아요. 노인분들이잖아요. 그쵸? 앞에는 더 퍼센티지가 주어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그래서 뒤에가 s까지 너희가 기억을 해야 돼. 얘는. 그리고 당연히 뭔가
일할 수 있는 연령대의 인구가 감소한다는 건 그만큼 반대로 말하자면 노년층이 증가한다는 거니까 노년층들은 의존해야 되잖아. 누군가에게 경제적으로. 스스로 이제 일을 못 하니까. 그치? 그 dependent가 이제 어휘 포인트야. 그래서 좀 더 의존적인 노인들의 비율이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지? 여기도 역시 어휘고요. 아까 내가 몇 번까지 했죠? 2번까지 했냐? 여기 3번. 그 다음에 increase에다가 4번이라고 하고 어휘. 근데 얘는 어법까지 기억해야 돼. 여기 S 들어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인구들이 이제 고령화되고 뭐 나이가 들고 이런 뜻이죠. age가 동사로 쓰면 나이가 들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젊은이들이 적어지잖아. 그러니까 fewer. 뭐 자연스럽게 따라가면 돼. 여기 5번 어휘. 그렇게 되면서 여기 이제 빅 티켓 아이템이라고 하는 이제 고가의 물품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 물품. 뭐 모아 같은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당연히 집 같은 건 고가잖아. 그리고 퍼니처, 뭐 가구류. 그리고 이제 뭐 차라든가 그다음에 이거는 가전제품인데 냉장고나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돼. 뭐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 그치? 당연히 그런 구매력도 감소하겠지. 그치? 여기다 별표 하나 해주자. 6번 어휘. 그리고 수일치도. 지금 여기 누가 주어야? 그렇지. purchases가 주어가 되지. 복수야. 그러니까 얘는 decrease야. 왜냐면 얘가 수일치 어법이 가능할 것 같거든. 여기다가 어법도 적어줄게. 어법은 수일치 주의라고 적어. 게다가 자, 이것도 괜찮다. 아, 진짜 여기도 진짜 좋아. 여기 pure하고 likely가 나와 있잖아요. 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pure의 반대말이 뭐야? more이겠지. 이걸 뭘로 바꾸면 뒤가 뭐가 돼? likely가 아니라 그렇지, unlikely. 요걸 또 주의하자. 같은 말이야. 이해되지? 그럼 이제 해석하면 어떻게 돼? 더 적은 사람들이 이게 기업가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업가적인 모험을 감수를 덜 한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더 적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업가적인 모험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기업가적인 모험을 덜 할 거란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이해되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기업가적인 모험이라고 하는 건 간단히 이거야. 갑자기 저 그냥 회사 그만두고요. 뭐 가게 하나 차려볼게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가적인 모험이죠. 어떤 위험이 있어? 망할 위험이 있잖아. 이해되지?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떠한 기업가적인 위험 같은 거를 이제 감수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덜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해되죠? 여기도 별표 하나 한번 해볼까? 여기 pure하고 likely 두 개를 세트로. 그럼 아까 몇 번까지 했어? 6번까지 했냐? 7번. 별표.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기억하고. 기업가적인이란 말은 위험성이 따르는 어떠한 사업 같은 걸 말해. 이해되지? 자,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오고 있어. 나이가 든 노동자들이 어떤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자산을 보존하려고 하기 때문이겠죠. 아주 좋죠. 얘도 preserve 별표. 자산을 보호하려고 그래. 어딘가에다 투자해가지고 막 늘리기보다는 나이가 들수록 안정적인 거 좋아하잖아. 보수적이고. 8번인가요? 8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관계대명사가 꾸며주고 있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산이죠. 뭐 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은퇴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은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모아둔 자산이 많으면 뭔가 은퇴할 시점에서 마음은 편안할 거 아니야. 그치? 뭐 하기보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건 이 기업가적인 위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가 병렬로 이어져 있어. retire하고 set up. 여기도 이제 어법 하나 기억해 놓을게. 아까 수일차랑 같이 세트로. 비교구문 같은 경우도 이제 병렬 구조를 갖고 있죠. 이해되죠? 특히나 이 rather than 같은 경우가 이렇게 병렬의 연결을 갖고 있을 때는 우리가 얘를 접속사 취급을 해. 접속사. 뭐뭐보다라고 해석하고 이때는 이제 병렬 구조를 갖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어느 정도 상쇄해야 된다. 자, 밸런스. 원래 밸런스라고 하는 게 균형을 이룬다는 얘기인데 앞에는 분명히 자산을 보존하려고 했는데 이것과 뭔가 균형을 이룬다는 건 상쇄된다는 얘기라고도 볼 수 있어. 그래서 밸런스라고 했어. 그러면 자산을 지킨다, 보존한다와
상쇄된다라는 개념은 자산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 이해되지? 그래서 뒤에는 이제 그 단어가 나오고 있어. 어디에 있어? 여기 있잖아. lowers. 역시 별표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 밸런스드에다가 9번이라고 하고 얘를 10번이라고 하면 되겠네. 자, 해석 한번 해볼까?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어법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 people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 지금 얘가 by가 전치사고 뒤에는 이 ing 두 개다가 뭐야? 동명사가 되겠지. 동명사가 병렬로 이어졌거든. 그럼 이때 people을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래? 동명사의 그렇지.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우리가 누굴 쓰지 주로? 명사를 쓰거나 대명사는 무슨 격? 목적격이나 소유격을 쓰죠. 동명사 앞에다가. 얘네들이 이제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될 수 있어.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얘가 이나 가라고 해석이 돼. 얘네들이 뭐뭐이 뭐뭐가. 이해되지? 그리고 이제 draw dow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꺼내 쓰다라는 뜻이니까 해석하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은퇴하고 그들의 뭔가 축적된 accumulate가 뭐보다 축적하다 아니야. 이해되지? 모은 뭔가 저금이나 예금 같은 것들을 뭔가 빼서 쓰는 것에 의해서 뭔가 빼서 씀으로써 상쇄된다. 왜 그러냐면 자꾸 빼서 쓰게 되니까 줄어들잖아. 이해되지? 그 다음에 이때 위치는 선행사가 누구야? 여기 컴마가 있어. 앞문장 전체야. 그래서 여기 역시 수일치. 그럼 이제 어법 문제가 대략 완성이 된 것 같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어휘도 중요하지만 어법도 중요해. s가 들어가야 돼. 선행사가 누구라고?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다. 앞에는 여기 세이빙스 아니야? 이해되죠? 왜 세이빙스가 아니냐면 뒤에 목적어가 세이빙스가 나와 있어가지고 앞문장 전체야. 그냥 사람들이 은퇴해가지고 돈을 찾아서 쓰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자면 어떠한 저축률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투자율을 감소시킨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예금을 감소시키잖아. 계속 돈을 뭔가 빼서 쓰다 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여기는 시험에 나온다면 아까 말했듯이 어휘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그리고 어법도 가능성이 있어. 아까 퍼센티지부터 시작해서 수일치. 이해되지? 다른 거는 다 여기 있어 선생님.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자, 일단 2번. 자, 요거는 좀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여. 자, 동그라미. 자, 뭐에 대한 가능성을 말하냐면 일단 제목. 제목이 괜찮고요. 제목. 근데 만약에 이거 제목이 시험 문제 나오면 단어 하나라도 빠지면 거의 틀린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그 내가 좀 원본 자료 보면 밑에 내가 제목 그대로 옮겨놨어. 그거 참고해. 제목 써져 있어. 답 그대로 내가 옮겨놓은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제목은 있는 그대로 다 외우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떤 일화 같은 거잖아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내용이라든가 순서, 순서별. 이제 어휘 같은 경우도 안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약간 좀 다양해. 그러니까 좀 문제 내기가 좀 편해. 학교 쌤들은 좀 문제 내기가 좀 편한 질문들을 선호해. 딱 봤을 때 문제가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자, 한번 봅시다. 자, 1890년도에 뭐 리차드 헨리라는 사람이 관린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건 이제 섬 이름이야. 그다음 어떤 지역 이름들 나오고 있어. 뭐 뉴질랜드의 뭐 남쪽에 있는 사우스 아일랜드에 있는 서쪽 연안 뭐 이렇게 나오고요. 퀸이라는 단어는 열렬한, 열정적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휘 하나 적어보자. 이제 퀸의 의미가 하나 더 있죠. 그렇지, 날카로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렬한, 열정적인 동식물 보호자였어요. 근데 그가 이제 주목을 했는데 염려와 함께 여기 컨선도 어휘 하나 적어볼까? 염려와 함께 주목했던 건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이제 주의했다. 뭐냐? 네이티브 벌드 하게 되면 이제 토종이라는 뜻이잖아요. 토착. 그러니까 토착의 새들에 대한 어떠한 영향을 뭐에 대한 영향이냐? 자, 이때 arrival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이나 등장 뭐 이런 뜻이야. 원래 도착이라는 뜻이잖아, 얘가. 최근에 도입된 단비예요, 얘가. 이거 나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어휘가 있지. 원래 토종이 아니었는데 도입된 종을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래? 그렇지, 외래종이라고 하죠. 여기는 내용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외래종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영어로. 예전에 한번 한 적 있지. 이그족 기억나나?
exotic species. 또는 이제 우리가 침입종이라고 해서 invasive species라고 하지. 자, 기억에 놓잖아요. 외래종. 내용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단어를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고. 그래서 이 외래종이라고 할 수 있는 단비의 어떠한 도입에 대한 토종의 어떠한 새들에 대한 영향에 주목했다는 얘기야. 뭔가 염려와 함께 이해되죠? 뭐 했을 때냐? 여기서 그것들이 가르치는 건 여기는 단비가 되겠죠. 단비. 그러니까 외래종이 그 뉴질랜드의 마지막 그 코너를 침입을 했대. 그래서 필사적인 노력, 어기 하나 적어주고. 왜냐면 이 사람은 지금 관리자고 보호하는 사람이니까 필사적인 노력을 했겠죠. 보호하려고. 그 다음 뒤에는 이제 어떤 새들의 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도 나오고요. 1900년 사이에. 그 다음에 수백 마리의 그 새들, 날지 못하는 이 새들의 개체를 이전시키다라는 뜻이야. translocate를 표현합니다. locate하고 달라. locate의 뜻이 뭐냐? 위치. 그렇지. 이건 위치시키다야. 또는 찾다라는 뜻도 돼요. 과거니까 locate라고 썼어. 안 돼. translocated. 그리고 trans라는 단어 자체가 이쪽에서 저쪽으로라는 의미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식물 같은 거를 옮겨 심는다라고 하거나 우리가 뭐 이식한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transplant 이런 거죠. 이해되지? 그래서 메인랜드에서 그다음 레졸루션 아일랜드로 이제 옮겼다는 얘기야.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는 이때 레졸루션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이 단비가 있었다는 얘기야, 없었다는 얘기야? 이 시기에는 없죠. 그렇죠. 없었다는 얘기죠. 내용 하나 적어볼게요. 근데 안타깝게도 1900년대니까 1900년 전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1894년에서 1900년 전까지는 이 레졸루션 아일랜드에는 이제 이 침입종이 없었어. 단비가 없었고. 근데 이제 1900년대에 이제 다시 침입을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오해했기 때문에 가까웠기 때문에. 자, 어디 하나 적어보자. 그리고 얘는 지금 순서가 첫 번째래요. 순서가 동그라미 제목하고 순서 배열에 지금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연결사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몇 개가 없어 보이죠? Unfortunately, thus, nevertheless. 이 unfortunately 같은 경우도 역접의 의미를 갖고 있어. 역접. 따라서 헬리의 노력은 뭐가 되었다? 이게 헛되이라는 뜻이지? in vain. 허사가 되었다. 쓸모가 없었다. 이렇게 해주고 어휘 하나 적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역접이야. 그 다음에 이제 헛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겠네.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에 처해 있는 종들, 여기서 말하는 그 위험에 처해 있는 종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아까 그렇지. 토종의 새들을 가리키겠지. 여기는 네이티브 버드. 이 종들을 가리키고요. 이 종들을 뭔가 격리하고 분리시키는 기술이니까 여기 isolating 별표 어휘. 당연히 이제 어떤 섬으로 이제 격리시키는 거야? 포식자가 없는 이 맞지? 그러니까 프리가 뭐뭇이 없는 우리 배웠죠? 네, 프리도 역시 어휘 하나 적어주고. 자, 그 다음에 may or may not have been occupied by the species in the past. 과거에 그 종에 의해서 차지되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 포식자가 없는 섬이야.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하는 그 종은 여기에 있는 이 위험에 처해 있는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종을 가리켜. 이해되지? 오케이? 이해되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유일하게 이제 어법, 솔직히 얘는 어법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이제 우리가 항상 배제하지 말아야 되는 게 주관식 한 문제가 뭐라고? 틀린 어법 고치기야. 한 문제는 꼭 고정이거든. 이번에 너희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지금 may or may be 이렇게 나오면 틀리지. 여기는 이건 과거에 대한 추측이잖아. 그러니까 의미상 봤을 때 과거에 그 레졸루션 아일랜드에서 이 지금 토종의 새들이 뭐 거주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추측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may have pp를 쓰는 거죠. 제 말 이해하죠? 과거에 대한 추측을 할 때 우리가 조동사의 pp 쓰니까 여기 이제 어법 하나 주의할 부분이 유의다. 내 말 이해되지? may have pp 형태를 써야 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주어가 테크닉입니다. 테크닉이 주어니까 여기 became이 동사가 되겠죠.
동사하고 이제 주어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얘도 지금 어퍼가 혹시 모르니까 주의하고.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자, 어떤 도구냐? 멸종을 막는. 자, 여기까지 이제 주어줍니다. 자, 여기다 핑크 하나 해주고, 여기 fight라는 단어가 이제 어휘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 extinction이라는 단어도 이제 어휘 하나 기억하자. 멸종을 막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자, 그 포식으로부터 그 도입된 포식자들, 아까 단비를 가리키지, 그렇지? 침입종.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이 끝났어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지금 순서별, 그리고 순서별하고 연결사 단어 적어주자. 연결사. 일단 제목,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서별 이 정도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세 번째 질문으로 갑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시간 줄 테니까 읽어. 내용 한번 읽어봐,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거. 자, 여기 이제 6강 3번 같은 경우가 좀 내용이 좀 많이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쌤이 원본을 찾아냈어. 그래서 이 글이 어디에서 따져왔는지. 그랬더니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이걸 지금 이 지문을 옮긴 사람이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냥 보자는 내용이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글은 거기다 한번 적어볼까? 배경 지식을 한번 적어볼까? 배경 지식. 마이클 A. 러셀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고요. 누굴 위해서 썼냐면 초등학교 임용을 기다리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쓴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대상이야. 이 글의 대상. 이해되지? 그 주제가 뭐였냐면 학생들의 폭력성이에요. 이 글의 요지를 미리 말하자면 이 마이클 A. 러셀이라는 사람이 쓴 이 원문에 있는 내용들은 학생들이 폭력을 저지르는 거에 대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발견을 해서 이해되지? 그 폭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이제 이끌어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라라는 얘기예요. 원래 원문이. 이해되지? 근데 이제 그 글의 일부를 잘라내가지고 이제 만들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일단 요거만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글의 내용을 아주 매끄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유전자가 나왔어. 뜬금없이. 유전자가 우리에게 어떠한 우리의 모델에 대한 기초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폭력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선조들로부터 물려져 있는 거죠. 여기 자연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진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이해되지? 그 다음에 경험이라고 하는 게 나왔을 뜬금없이 또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개인의 어떠한 정체성을 준다라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만약에 학교를 가서 어떤 특정 학생이 폭력적인 행동을 많이 해 그럼 이제 그 아이의 정체성을 뭐라고 생각하겠어? 너는 폭력적인 아이야 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했던 데에는 뭔가 경험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야. 뭐 부모의 싸움이라든가 제 말 이해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개인의 정체성, 여기서 말하는 개인은 아이들을 가리켜 폭력적인 아이에 대한 정체성이 경험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폭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유전자로서 몸에 내재되어 있고 누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경험을 겪어서 그 아이의 정체성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행동이 갑자기 나오는데 얘는 이제 폭력적인 행동을 가리켜 사실은. 그래서 그 폭력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내고 있어. 뭘 나타내느냐? 그 아이의 개인적인 어떠한 욕구나 욕망 또는 충동 또는 태도, 믿음, 기타 등등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모든 행동들에는 이제 목적이 있다라고 했지. 결평으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행동을 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라는 얘기야. 목적이 있다는 얘기야. 간단하게 말해서 어떤 행동들이 막 어떤 행동이라 했어. 어떤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해. 약간 좀 막 때를 부리고 막 폭력적인 행동을 해. 그 이유가 있잖아. 뭐 사탕을 하나 더 먹기 위해서 목적이. 무슨 말인지 알지? 엄마가 아니면 저 장난감을 사주게 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가 purposeful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그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어. 여기가 지금 뭐가 되고 있어? 가족, 진조로. 가족, 진조는 뭐 할 때 쓴다고요?
강조. 그래서 여기가 또 우리 주제문이라고 했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상세히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상술 구조나요. This does not mean.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얘를 글의 주제라고 적었고 이제 문제를 푸는 데는 여러분들이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 내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꼼꼼하게 내용을 이해해야 돼. 그치? 여기 이제 글의 주제문이니까 여기 영작 하나 하고. 자, 그래서 우리의 일이야 무엇으로서냐? 도움을 주는 어른으로서. 왜? 여기서 말하는 이 도움을 주는 어른은 누굴 가리켜요? 초등학교 선생님들 가리켜요. 그래서 서포티브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뭐 해야 돼? 그래서 뭔가 건설적인 목적을 찾아야 돼.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뭔가 좋은 목적을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이렇게 좋았어. 여기 핑크. 자, 근데 이제 이것이 의미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 폭력적인 행동을 도움이 되고 유용한 것이라고 여기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폭력 자체가 좋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라고 지금 이제 또 말을 하고 있죠. 전제로 어겨나 적어봅시다. resourceful. 사실 이제 유용한이라는 의미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의역이 된 거고요. 얘가 도움이 되는이라는 의미는 있어. 도움이 되는. 뭐 같은 말이지, 근데 도움이 되는이나 유용한이나. 뜬금없이 여기 지금 폭력적인 행동이 나온 건 아까 이 글 자체가 배경이 이렇다라는 거야. 자, 오히려 우리는 그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핵심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석이 진짜 좀 난해하죠. 이 리스트가 도움을 요청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도움을 얻다도 있으니까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한번 적어볼게요. 도움을 얻다. 그래서 우리가 그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이 핵심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죠? 그럼 여기서 이 핵심이 가리키는 뭘까? 그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핵심, 원인, 목적 가리키는 거지. 아까 여기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 따지자면 그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가 되는 거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해돼? 아까 본문에 있자면 여기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어떤 개인에 대한 어떤 욕구나 욕망, 충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인 거야.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원인. 이해돼서? 이 원인에 대해서 도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를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무엇으로서? 긍정적인 역량으로서. 부정적인 게 아니라.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뒤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그 폭력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되어졌다는 거야. 무엇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냐면 열망인 거지. To take control 뭐냐면 장악하고자 해, 통제하고자 하고 그 환경을.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어떤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에서 자기가 이기고 싶어. 그 게임을 내가 통제하고 싶어. 그래서 다른 애들을 뭔가 밀치거나 때리거나 이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그 폭력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거지만 그거에 대한 핵심이 이거라는 얘기죠. eagerness. 이러한 열망. 오케이? 이런 것들은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이걸 이제 긍정적인 자원으로서 이제 도움을 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학생들이. 이거 어머나 좋아.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능력인데요. 이제 권위 있게 대응하는 능력. 자, 권위 있게 대응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반장 같은 경우 생각해봐. 학급의 반장, 초등학교에서. 애들이 자기 말 안 들어. 그럼 어쩔 수 있어. 그 애들을 혼낼 수도 있겠지. 너 죽고 싶어? 막 이러면서. 그것도 약간의 이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원인이, 핵심이. 그 다음에 피해자로 전락하는 것을 이제 거부하는 것. 너 내일까지 마음 가져와 싫어 하면서 막 둘이 싸웠어. 그런데 그게 폭력적인 행동이었지만 긍정적인 역량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핵심은 결국에. 이 핵심이 가리키는 게 뭔지 알겠지? 오케이, 굿. 그리고 지금 핵심이 뭔지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의미 하나 기억을 해놓자. 지금 핵심이 가리키는 게 뭐냐? 그다음에 그 폭력적인 행동을 일으켰던 원인이나 목적을 가리켜. 됨? 굿. 그렇죠. 원인이나 목적. 자,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여기서 이제 여러분 자신은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이해하면 쉽게 돼요. 자, 어떠한 그러한 상황과 맥락 속에서 그러한 특정한 행동, 즉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목적이나 원인이 어떤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좋은 측면을 말하는 거야. 긍정적인 측면.
이해됐어? 그 폭력 자체는 나쁘지만 그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좋은 측면이라는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야.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되기 전인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말이야. 이해되지? 그 상황을 보고서. 여기서 말하는 상황은 위에 나와 있잖아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뭐 피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것을 뭐 거부한다든가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피해자가 되는 것에 대한 거부라고 하는 것이 도움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사람들을 용인한다. 용인한다라고 하는 건 좀 더 받아들인다죠. 이렇게 어린아이가 볼까? 여러분들이 성장했을 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학생들이라고 이해하면 될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렸을 때 10,000원 갖고 와라고 하니까 나 싫어 그러지 않을 거야 해서 막 싸웠어. 폭력적인 행동이었지만 그 폭력은 피해자가 되는 것에 대한 거부니까 긍정적인 가치잖아요. 이해되죠? 긍정적인 측면이지. 그럼 이제 그 아이가 그러한 일을 겪었을 때 만약에 학교 그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여 줬다면 나중에 그 아이가 커서 비슷한 사례의 사람을 만났을 때 더 잘 받아들여 줄 거란 얘기야. 아, 너가 이 폭력적인 행동을 이래서 했구나. 그래, 난 이해해. 나는 용인할 수 있어. 그래,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말들이 그 아이를 향하게 한대. 이게 지향하다, 방향성을 정하다 이런 뜻이죠. 자, 어떻게 하겠어? 긍정적인 미래로 이끌겠지. 그래서 좀 더 성취감을 주는 미래로 이끌 거란 얘기야. 이해되죠? 여기서 갑자기 그 아이가 나온 거는 왜 그런지 알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게 여기는 말이야. 이와 같은 어떠한 선생님들의 어떤 말 같은 것들, 선생님들의 어떤 반응이 그 아이의 그 세계관, 그 아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타당성을 입증해주고 있어. 즉 아이의 그 현재 상태를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니까 아 너가 그래서 폭력적인 행동을 했구나. 그래서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이 타당화되는 거죠. 정당성이 입증되는 거예요. 원래 validate라는 단어가 정당성을 입증하다는 뜻이야. 그럼 타당화하다. 오케이? 이해됐지? 여기까지. 오케이, 굿. 됐어 그러면. 네, 다 왔어. 그리고 어떠한 긍정적인 역량으로서의 그 행동에 대한 어떠한 핵심에 대해서 도움을 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아이가. 됐습니까? 오케이, good. 그럼 여기 the core of the behavior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의미를 기억을 해주자. 문맥상으로. 좋았어. 자,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이와 같은 배경 지식 없이 그냥 해석한다는 건 제가 보기엔 진짜 말이 안 돼요. 아예 내용이 안 이어져. 중간중간. 그래서 지금 이 교재를 만든 사람이 이런 것들을 좀 추가로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 그러니까 앞에다가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어떠한 연설에서 뭐 이와 같은 말을 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 이해되지? 이제 이 글 같은 경우는 내용이 조금 난해해서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일단 지금 여기가 주제문이야. 요건 내가 아까 외우라 그랬어. 주제문 외우고 약간의 어휘적인 것들이 있죠. 근데 이렇게 너무 난해한 것들이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 가끔 이제 피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이해되지? 그래서 여기는 딱히 동그라미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거기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순서 하나 적어줄게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것은 이제 가치가 있다. 보통 이제 인간관계 하면 나오는 게 뭐예요? 이렇게 소셜 같은 거, 우리 옛날 클리셰 생각나지? 그 다음에 사람들 나오고. 네. 자, 여기다 밑줄 하나 보자. 매니징 릴레이션십에다가 이제 빈칸 써주고,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이걸 중심 소재인 거야. 이것이 이제 가치다, 즉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자, 나타내고 있어. 뭘 나타내느냐? 어떻게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관심을 고려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것은 상대방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야.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해되지?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어떤 특정한 인물의 어떤 사회적인 세상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야. 뭐 친구들이지. 가장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이제 소셜이라는 단어 자체가 인간관계를 가리키는 단어니까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음식을 제공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음식이 바로 이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수단인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음식을 같이 먹거나 동렬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제 음식을 받는 이와 같은 행위들이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면 당연히 아까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었어? 이게 같이 있다 그랬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라고 돼 있으니까 똑같은 얘기잖아 지금. 같은 말 반복하고 있어. 그래서 그들이 고려하는 것은 누구? 이와 같은 사람들의 어떠한 감정이나 선호도나 요구 같은 것들을 고려한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요구나 어떠한 선호라든가 감정 같은 것들은 연관이 돼 있어. 뭐하고 연관이 있느냐?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고 언제 먹으며 어떤 음식이 먹혀질지하고 이제 관련이 돼 있대. 그러잖아.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트를 할 때 뭐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 파트너가 이제 좋아할 만한 또는 선호도를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어떻게 먹을지를 결정할 때, 식당을 들어갈 때도 고깃집을 갈지, 뭐 회를 먹으러 갈지, 아니면 뭐 피자 먹으러 갈지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당연히 이렇게 사교적이고 뭔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개인적인 욕구라고 하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잖아. 그렇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이와 같은 것들은 어떻게 돼야 돼? 고집이 되는 게 아니라 종종 양보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compromised. 양보하고 타협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자연스럽게 이어가면 돼. 개인적인 어떤 욕구나 어떠한 선호 같은 것들은 뭐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와의 인간관계를 뭔가 회복하고 유지하고 그 다음에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 그 다음에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가족들의 어떤 화합. 왜 그러냐면 인간관계가 유지된다는 것 자체니까 이제 화합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죠? 가족들 간의 화합에 있어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 순서 하나 적어줄까? 문장 순서 넣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가족 단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 새롭게 결혼한 커플, 가족이잖아. 예시니까요. 자, 그리고 누군가인데 여기 어답트가 채택을 하는데 뭐 어댑트하고 구별하는 걸 우리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식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족 내의 음식을 관리하는 역할을 채택한, 즉 맡고 있는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누구예요? 누군가가? 어머님이죠. 당연히 어머님은 뭐야? 고려를 해야 돼. 가족원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 이스가 동사가 되고요. 여기가 주어고. attentive. 관심을 기울여. 주의를 기울여. 이해되죠? 뭐에 대해서? 당연히 다른 사람들, 즉 가족 나머지 멤버들의 먹는 패턴이라든가 싫어하는 거라든가 선호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자.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 이해되지? 여기서부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막 결혼한 커플이야. 근데 재밌는 게 결혼한 커플은 왜 수동일 것 같나? 결혼 혼자 하는 거야? 아니지. 서로가 결혼을 당하는 거야. 혼자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수동이거든요. 수동 중개하고 없고. 이제 막 갓 결혼한 커플들이 협상을 해야 돼. 아까 여기 negotiate는 여기는 compromise랑 동의어죠. 그렇죠? 협상을 해야 돼. 어명을 적어주고. 그 방식들. 뭐 하기 위해서야? 아주 좋은 단어가 나왔어. 조인트가 이제 공동을 하는 뜻이거든요. 공동의 음식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욕구나 이런 것들은 좀 양보를 하고 공동의 음식 선택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협상을 해야 되겠죠. 그치? 이제 이게 지금 영어잖아요. 영어 공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 사이에서도 이제 개인주의가 좀 있으니까 서로 간에 그걸 존중해주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와이프를 따라가는 쪽이 많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같거든요. 좀 그냥 타협하기보다는 우리 와이프가 뭐 먹으면 그래 알았어 이렇게. 네, 근데 그게 뭐 네, 문화마다 차이는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부모와 아이들의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이 기여를 한다. contribute 무슨 동사야? contribute to. 자동사잖아. 쌤이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겠지? 여기는 to가 뭐야? 전치사야. 꼭 조심해야 되겠지? 여기가 to 동사, to construct가 안 되고요. 가족들의 어떤 음식에 대한 선택 같은 것들을 뭔가 구성하고 결정하는 데 뭔가 기여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being a host guest or co-worker, 그러니까 주인이나 어떤 손님이나 동료가 된다는 것이 또한이니까 열거 보존해 갑자기. 자, 역시 순서 주의하도록 하고.
또한 음식에 대한 선택의 상황을 구성한다. 사실 웨어가 앞에는 이 시츄에이션을 꾸며주고 있죠. 어법. 생각해보니까 얘도 어법이 뭐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거 인위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말했듯이 이 situation이라는 단어도 이제 where에 선언이 될 수 있죠. 왜? in이 들어가면 다 된다고 내가 말했던 것 같아요. in이 들어갈 수 있는 명사는 where에 선언사가 다 가능하다.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미션하는 거 보자. 그래 흐름상 빈칸이 나올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자, 무슨 얘기냐면 주인이 되고 손님이 되고 동료가 된다는 것이 그 음식을 뭔가 결정하는 상황을 형성할 수가 있는데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그 주인이나 손님이나 그 동료와의 인간관계 이해되지? 또는 그 인간관계에 대한 역할이 주된 고려사항이야.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뭐 집들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초대를 해 손님들 이해되지? 근데 그 손님들의 어떠한 역할이나 인간관계가 또한 주된 주요한 고려사항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만약에 부하 직원들이 와 그러면 막 푸짐하게 차릴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덜 할 수도 있고 또 친한 친구들이 집에 온다고 생각해봐. 그럼 뭐 술 같은 거 해먹겠지. 근데 만약에 직장 상사들이 와 근데 막 라면 같은 거 내는 볼치는 없잖아. 그럼 난리 나겠지.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지금 여기가 빈칸이 나올 수도 있어. 그래 흐름상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여기 어휘 하나 적어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강은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그나마 6강 4번이 좀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볼게. 이제 공통점이 있다면 여기도 좀 순서 배워야죠. 여기는 이제 어법이 괜찮아 보다. 어법을 이제 한번 해볼까? 아까 여기 related to 같은 것도 뭐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married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여기 to constructing 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where 이런 것들이 얘가 어법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죠? 네, 여기까지.